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송파 전시장 최재용 대리입니다. 2024년이 끝나고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4년도에는 좋은 일들도 많았던 것 같고 안 좋았던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는 아우디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2025년도에 아우디에서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1월에 벌써 Q7, Q8 모델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출시를 하였고, 상반기에 Q6 전기차 모델이라든지 A6 이트론 등등 새로운 모델들이 대거 출동을 할 예정이라 저희 아우디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아우디를 관심 있게 봐주시는 고객님들도 새로운 모델에 대한 궁금한 점들과 기대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차 제가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하거나 정보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고객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Q4 이트론 차량이고요. 사실 Q4 이트론은 새로운 모델은 아니지만 출시한 지는 대략 한 2년 정도 된 모델이지만 2025년식으로 새로 변경이 되면서 바뀐 부분들도 많이 있고 개선이 많이 되고 사양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했을 때 대란이 있을 정도로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었고, 사실 보조금 문제나 인증 문제 때문에 처음에 출고하는 시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2024년식을 지나서 2025년도에 새롭게 바뀌면서 명칭도 바뀌었고 출력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Q4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0 이트론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45 이트론 모델로 변경이 되었으며 40에서 45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204마력에서 286마력까지 마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Q4 이트론을 알아보시던 분들이 최고 시속이라든지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만족해야 하실 만한 개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160km의 리밋이 걸려있던 최고 시속이 180까지도 증가하였고, 재원상 1회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406km로 되어 있지만 실주행 가능 거리는 500 이상이 될 만큼 뛰어난 전비를 가지고 있고, 아우디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전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디자인도 전기차답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고, 앞에 그릴이라든지 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금액은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스포트백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고 컴포트형, 프리미엄 이렇게 총 4가지 옵션이 선택이 가능한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6,430만원부터 스포트백 프리미엄형 같은 경우에는 7,380만원대까지 이렇게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우디 Q4 이트론의 특징이라고 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 배터리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타 브랜드의 중국산 배터리랑은 품질 자체가 틀리고 화재나 배터리 고장에 대한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 8년에 16만까지 다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때 보증 처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3, 4년 전만 해도 불과 전기차는 많이 거부감이 들고 전기차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는데, 사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들 올라갔고, 특히나 저희 아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새로운 전기차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전국에는 주유소 개수보다 충전소 개수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우디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에서 나오는 순수 전기차 중에 가장 엔트리 모델이며 대중적으로 타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가격 대비 정말 옵션이라든지 성능이 괜찮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Q4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차답게 그릴이 따로 뚫려 있지 않는 이런 그릴 형상을 하고 있어서 훨씬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우디 대표 라이트죠.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항상 고객님께서 야간에도 밝은 시인성을 자랑하고, 매트릭스 LED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픽셀들이 껐다 켰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을 인식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라이트를 비춰주기 때문에 야간 주행 때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나 아우디 헤드라이트는 2000 루멘 이상의 밝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라이트 워셔액이 필수로 들어갈 만큼 독3사 중에서도 거의 가장 밝은 라이트 밝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봤을 때도 SUV답지 않게 디자인도 날렵하게 되어 있고, 아우디 Q4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가시면 지금 보시는 이 휠이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스포트백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은 이렇게 5스포크 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휠이 약간 무광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뭔가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 있고, 컴포트나 일반형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런 휠이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기존의 Q4 디자인보다도 훨씬 괜찮아져서 휠 디자인에 대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만족을 하실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백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모델 대비해서 여기 뒤에가 이렇게 쿠페형으로 낮게 나오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스포일러 형상의 디자인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형 차량보다도 높이가 이 정도 낮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2열 공간은 일반 모델이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이고, 대신에 스포트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훨씬 디자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액은 동급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400만원 정도 차이는 나는데,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스포트백으로 가시기도 하고, 실용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일반 모델로 가시기도 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컴포트냐 프리미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라이트가 이렇게 잘려있는 디자인이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진 테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뒤에서 봤을 때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기차 특성상 부품이나 배터리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SUV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아무래도 조금은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Q7이나 Q8처럼 시원시원한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짐을 싣고 내리기가 적당하게 공간이 있고, 좌우 폭이 거의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직사각형 형태나 꺾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그래도 큰 짐을 실으시는 거는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자리가 폴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적재하시는 것도 잘 활용하시면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Q4 같은 경우에는 2025년식으로 변경이 되고 연식이 변경될수록 가격이 많이 뛰거나,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들은 어쩔 수 없이 금액이 매년 많이 상승하는 반면에 저희 Q4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지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Q4 이트론 실내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기차답게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신형은 이렇게 메리평 11.6인치 대형 풀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차량 설정이라든지 다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밑에서 냉난방이라든지 공조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도 밑에서 점등이 가능하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도 저희 일반 아우디 기어 노브는 되게 위로 올라와 있는 반면에 전기차답게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한 손가락으로도 조작이 가능할 만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우디 차량들의 특징은 파킹 버튼이 이렇게 개별 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파킹을 했는지 눈으로 알아보시기가 쉽고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쓸데없이 공간을 잡아먹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전하시기가 편하고, 안에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석구석 잘 들어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그 전에 없었던 여기 히든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칸칸이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간단한 짐 수납 같은 것들은 훨씬 활용하기가 좋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타입 양쪽 충전구가 있어서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다 지원을 하지만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는 유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고, 저희 아우디 Q4 차량 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A6나 지금 나오는 신형 차량들과 키 디자인은 동일하게 들어가고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시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버추얼 콕핏 계기판이 보시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 주행 가능 거리라든지 현재 누적 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순정 내비 같은 경우에도 계기판에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연동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기가 편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은 여기 스틱으로 가능한데, 보시면 여기 차선 유지라든지 속도 조절, 차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틱으로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전화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기능인데 무선으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티맵, 네이버 지도, 카카오 내비까지도 무선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 쓰시는 핸드폰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바로 내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해서 주행 모드도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모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주행 방식에 따라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차량 들어가시면 충전 이렇게 들어가면 충전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아우디의 대표 안전 기능인데, 보시면 과속 경고라든지 거리 경고, 그 다음에 사이드 어시스트라든지 차선 이탈 경고라든지 하차 경고 시스템까지도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우디는 안전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항상 풀로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안전도 검사에서도 거의 만점이 나올 정도로 아우디는 안전에 대해서는 대충 하는 법이 없고, 안전 기능들은 다른 타사 대비해서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다 터치로 이용이 가능하고, 썬루프 같은 경우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SUV 모델답게 시원시원한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자리 타신 분들도 썬루프를 열면 되게 개방감 있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Q4 같은 경우가 특징이 좌우 폭은 사실 SUV 치고는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뒤 폭이 많이 넓기 때문에 2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앞뒤 여기 무릎 공간이라든지 다리 공간들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처음 Q4를 타보시는 분들이 2열에 대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시고,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을 태우고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백은 이렇게 시트 자체가 스포츠 시트로 나오기 때문에 허리라든지 허벅지 부분들을 잡아주는 이런 디자인의 시트 디자인을 하고 있고, 거의 블랙으로만 나오고 있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브라운,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선택폭이 가능하고,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가 3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천장이 블랙 헤드라이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옵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보통 이렇게 A필러에 붙어 있기 마련인데, 저희는 도어 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히나 이 A필러 부분들도 유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사각지대 부분들도 최소화하고 있고, 저희는 사각지대 경고등도 보시면 이렇게 안에 까맣게 전체가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유리 끝에 조그맣게 노랗게 점등이 되는 다른 브랜드 차량들보다도 훨씬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컷 핸들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이랑 그립감도 훨씬 더 뛰어나고, 일반 아우디 차량과는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만족감도 높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주간이라 잘 보이진 않지만 30가지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 주행 때도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만족감도 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QA 니트론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 뭐 옵션에 따라서 1억 3000 정도도 하는데, 1억대까지 올라가면 물론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옵션들이 스피커라든지 서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Q4 자체가 엔트리 모델로 나오기도 했고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대에서 이 정도 차량을 누리실 수가 있다고 하면 타 브랜드 대비해서도 경쟁 모델이랑 비교를 해봐도
훨씬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운전하시면서도 시야가 분산되지 않고 운전하시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우디의 막강한 장점이죠. 회전 반경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거의 핸들이 2바퀴 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승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제자리에서 유턴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좁은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만족을 하실 거고, 승차감이라든지 특히 전기차답게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소음 진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히나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타시던 분들이 전기차로 넘어오시게 되면 실내에서 되게 만족감을 많이 얻으시고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전기차의 특유의 주행 질감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는데, 전기차들은 주행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 브레이크가 잡히게 됩니다. 그 힘으로 이제 차량을 충전을 하고, 그래서 훨씬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도 확 가고 확 서는 그 느낌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우디 차량들은 시승해 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회생제동이 많이 걸리지 않다 보니까 훨씬 멀미라든지 이런 것도 덜하게 되고 이질감이 많이 안 된다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B라고 적혀 있죠. B 모드라고 해서 테슬라의 원페달 모드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브레이크를 따로 개입하지 않고 거의 엑셀로만 주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원페달 모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충전구가 있는데, 보시면 위에가 이제 완속 충전, 밑에가 이제 급속 충전 DC 콤보 방식인데, 국산차와 동일한 방식의 충전구를 하고 있고, 이게 전국에 가장 많은 충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든 고속도로라든지 전기 충전소에 가면 웬만하면 완속 충전이나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0에서 100%까지 채우기까지는 보통 한 7, 8시간, 8, 9시간 충전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반나절 이상이 걸리지만,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30분, 40분 정도만 충전을 해도 거의 완충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장거리에 대한 부담감이랑 충전, 인프라라든지 충전이 번거로울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많이들 꺼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기차 오너분들은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장거리 가기가 더 최적화 잘 되어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큐포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존에 A7 6기통 가솔린 차량을 이용하다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유류비 같은 부분도 한 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들도 거의 한 6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지금은 10만원 남짓하게 그렇게 충전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만원 내외 정도로 충전 비용이 들어가면 500km 이상 탈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효율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지금 공용주차장이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40%에서 50% 정도 감면이 되거나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지금 현재 14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0만원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각종 세금 부분이라든지 유지 비용들이 많이 세이브가 되실 거고, 특히나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각종 오일류라든지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제외하고는 사실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작은 소모품들 제외하고는 크게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특히 큐포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1월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되고 연초가 되면 사실 모든 브랜드가 그렇다시피 할인이라든지 프로모션들이 좀 축소가 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큐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도 높은 프로모션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1월이 넘어온 이 시점에도 거의 프로모션이 유일하게 유지가 될 정도로 높은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보조금은 따로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테슬라 차량들도 그렇고 저희 브랜드도 그렇고 나오더라도 5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는 보통 한 200만 원대 정도 선에서 지원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좀 축소가 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도 지금 최대 할인을 받고 구매하시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장으로 오시면 큐포 차량, 시승 차량이라든지 전시 차량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은 물량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즉시 빠른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컬러들을 선택 가능하시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구매 방법에 따라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고 연락 주시고요. 아우디 최재용 대리를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